보시죠. 그러니까 문제집 159쪽이죠. 그러니까 문제집 159쪽 환지 방식에 의한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1번 개발사업 환지 방식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환지 방식 언제요? 지대공 때 환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동그라미 2번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그러니까 3번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 등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은 무슨 방식이고요? 수용 방식이죠.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으면 사들이가 어렵죠. 수용이 어려워서 환지로 하게 됩니다. 5번 공공시설 정비 등이 있죠. 답은 3번.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자 지정받을 수인자는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하는 게죠. 3번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 왔어요. 그러니까 3번 문제. 그러니까 개발법상 개발법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환지계획 술판요.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준다. 전체 100개 중에서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40개, 공적인 땅 60개 잡는다. 이게 환지계획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환지 설계, 동그라미 2번 끝에 환지 명세, 동그라미 3번 끝에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종전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러니까 5번 청산금은 사업이 끝나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산금은 환지계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4번 문제요. 그러니까 환지계획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할 때 환지계획 구역별로 작성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뭐 그냥 덩치를 한 덩어리로 할 수도 있고 끊어서 할 수도 있고 끊어서 각각 통항마다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 구역이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도시개발 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도시개발 구역이 둘 이상 사업 시행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지구를 말한다. 맞고요. 3번 환지 방식은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 두 가지로 구분한다. 맞고요. 4번 평면 환지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토지의 권리를 토지로 평면 환지. 5번 입체 환지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괄호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한다 X요. 무허가는 권리 대상이 아니죠. 그냥 철거 대상일 뿐입니다. 답은 5번. 그러니까 5번 문제.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비교해서 가장 비싼 것으로 맞춰주는 거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정한다. 환지계획 작성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그냥 뭐 유지면 토수리안 그런 걸 한두 번 소리 내셨으면 좋고, 아니어도 그러니까 위치, 지목, 면적, 토지의 형태, 수리, 이용상황, 환경 등이 있는데요. 7번 보시죠. 환지, 그러니까 지대공이잖아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보다 빤딴 땅이 낫다는 거죠. 삐뚤삐뚤한 땅보다 빤딴 땅이 낫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옛날 땅 모양에 맞춰서 그런 땅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형태,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이 있기 때문에 형태는 다 반듯반듯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고려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종전의 형태는 그러니까 새로 선거해서 없애야 될 대상이지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62쪽에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하는 경우 사선 그 구역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번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도서관 이사 왔다고요. 도서관 옛날 도서관이 있었고 새 도서관 크게 지어서 도서관 다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다른 사람 개인들 땅을 뺏어서 도서관이 크게 왔으면 그거라도 개인들한테 넘겨줘야지. 그걸 또 받아오면 나쁜 사람이죠. 동그라미 1번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건 뭐 그냥 그 문장 그대로죠.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는 그 공공시설은 필요한 대로 정해서 새 도서관이 만들어진 거지. 저 옛날 도서관에 대한 환지로 이 도서관 뭐 지금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죠. 새 공공시설은 필요한 대로 정했고 저 자리에 대해서 또 도서관 자리를 또 주지는 않는다. 지금 뭐 그 얘기를 한 거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7번 문제요. 환지계,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X요. 1번,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아돼 사선거고요. 환지정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동, 변경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 환지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 한 구역에서는 한 구역, 하나의 방식으로 해야죠. 동그라미 2번 면적식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에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번 평가식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에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동그라미 3번 면적식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번 환지의 위치는 시행자가 정한다. 사선거고요. 이 경우 토지나 환지종목의 환지는 같은 환지계획구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정 부지정 처분에 의해서 환지선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해야 된다. 당연하죠. 옛날 땅 중에는 새 땅을 주거나 아니면 돈 줘서 내보낸다. 동그라미 5번 입체환지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면적식 X요. 이건 새 아파트 값이죠. 종전 땅값을 기초로 해서 새 아파트 값으로 가는 거니까 값을 따져야지. 면적식 X요. 평가식입니다. 8번 문제요. 8번 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뭐 이제 시행규칙에는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고요. 동그라미 1번 환지설계 때 적용되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사선거고요. 원칙은 한번 정했으면 옛날 땅값 얼마 지금 그러니까 평가액이니까 지금 8번 문제요. 8번 문제가 평가액이니까 그 위에다 평가식 쓰시고요. 평가식에 대한 얘기인 거겠죠. 동그라미 1번 환지 설계 때 적용되는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옛날 땅값 얼마 정했으면 됐지. 그걸 뭐 옛날 땅값이 뭐 계속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선거고 그런데 다음 경우에는 환지 후 토지건축물 평가액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뭔가 크게 바뀌었을 때만 바꾼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부담률 죄송하군요. 토지부담률은 면적식인데요. 아무튼 토지부담률이란 환지계획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토지율, 토지 부담률이죠. 맞겠죠? 동그라미 3번. 환지 설계 때 평균 부담률이니까 동그라미 3번은 평가식을 얘기하고요.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돈은 좀 돼야죠. 돈은 남아야죠. 동그라미 4번. 역시 환지 설계 때 평균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환지계획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50%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해설이요. 그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입니다. 랍니다. 동그라미 4번. 환지 설계 때 해설 동그라미 4번. 환지 설계 때 평균 부담률은 예외적으로 환지계획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 바로 넘어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50% 이하로 한다. 다수가 동의하면 초과할 수 있다. 면적식 역시 50% 이하로 한다. 지정고대가 승인하면 60% 이하로 할 수 있다. 또 다수가 동의하면 60%도 초과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환지설계 기준은 국토부 장관 인정한다.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 인정하겠죠. 뭐 동그라미 4번에 3, 4번 50% 이하, 그 다음에 50% 초과할 때 다수의 동의 3분의 2. 그 차이가 있었다고요. 9번 문제요. 면적식, 환지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 2번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생각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바로 토지부담률을 산정해야 된다. 부담에는 토지의 비율, 토지부담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지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정한다. 위지면 토수련 중에서 남녀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정한다. 그게 기본.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환지전 토지가 보유지로 책정된 경우 또는 토지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전 토지와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 중에 한 예로 그러니까 그 둘째 줄 끝에 보류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보류지에 뭐가 있냐면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B가 C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큰 도로가 지나가게 됐다고요. 도로가 지나가게 됐으면 C는 자리를 옮겨가야죠. 그런 얘기들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다만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까지로 할 수 있으며 사선 그 구역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 괄호 넘어와서요 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환지계획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X요. 누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토지 소유자 X요. 그러니까 누가 공사비를 보조해서 건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 갖고 시험에 많이 나왔으면 이제 그것까지도 알아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7번 보시죠. 여기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땅이요. 그러니까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 논두렁, 밭두렁, 면사무소 있었겠죠. 여기 개인 땅 40, 공적인 땅 60이 됩니다. 공적인 땅 60에 60을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에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도로, 그다음에 구청, 도서관 등등이 있는 겁니다. 도로 땅 누가 내는 거예요? 도로 땅 60 어디서 왔어요? 개인 땅에서 온 거죠. 개인 땅 중에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로 땅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엇갈렸다는 거죠. 해설 동그라미 4번 환지계획구역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해서 건설할 수 있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가세요. 동그라미 4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사선 그 구역 사업 시행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선 그 구역 그 가운데 있는 건 아무 쓸데없는 얘기인 거죠.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 부담률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땅이 줄어들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부담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률 변경. 그러니까 더 땅을 적게 하는 그런 것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겠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환지정지 지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환지정지가 적용되면 사선 그 구역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사선 그 구역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글씨가 좀 이상하죠. 7번 보시죠. 환지 예정지를 통해서 뭘 변경시키는 거라고요? 사용수익을 변경시키는 거죠. 환지 예정지가 통째로 없으면 사업 끝나고 나서 한 방에 사용수익 처분, 소유권을 받게 되고 한 방에 사용수익 처분을 받게 되는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사용수익 처분 중에 뭘 땡겨준다고요? 사용수익을 땡겨주는 거죠. A가 그러니까 환지계획에 정해진 A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하게 되니까 B는 3번 땅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게 되고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처분까지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둘째 줄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고 처분 X 사용수익을 할 수 없고 사선 그 구역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셋째 줄 싹 X예요. 셋째 줄 싹 X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둘째 줄 끝에요.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금 그러면 B의 입장에서 보면
B에게 이 3번 땅, 4번 땅이 있고, 그러니까 3번 땅 옛날 주인이 누구였어요? B였죠. B였고, 그러니까 4번 땅 누가 받기로 정해져 있죠? B가 받기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4번 땅은 B에게 뭐가 되기도 하고요. 종전, 토지가 되기도 하고, 4번 땅은 B에게 뭐가 되기도 하고요. 환지 애정지가 되기도 하죠. 지금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인데, 옛날이요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4번 땅은 B에게 뭐로 불리게 된다고요? 환지 애정지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4번 땅은 옛날도 B 땅 어찌고 저찌고 삐삐삐삐삐삐삐삐이니까 4번 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번 땅 환지객에서 자리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됐으니까 사용식을 못한다가 되는 거죠. 뭐 새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 있는 뭔가를 새로 취득하는 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의 처분이 틀렸죠. 셋째 줄도 뭔가 이상하고, 동그라미 2번 환전지는 종전, 환전지기의 종전,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다, 맞죠? 3번 땅에 대한 종전 소유자는 사용수익 할 수 없다. 3번 채비지 용도로 안재증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사선거구형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수익 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처분도 해야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겠죠. 동그라미 4번 환지증지가 적용되면 사선거구형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사선거구형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사선거구형 그런 시점이었고, 환지예정지 몇이요?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선거구형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 할 수 없다. 지금 뭐 동그라미 1번을 뭔가 바꾸는 건데 동그라미 4번이 옳은 내용이고 동그라미 4번이 법조문 그대로이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해당 그 부분에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사용수익 정지 세 글자 뭐라고요? 나가라. 그 다음 뭐고요? 30일 이상 기간 두고 통지한다 라고 하는 거죠. 사용수익 정지는 이 환지계획에 걸려있는 이 규정인데, 이 두 가지 신청동에 의한 부지정, 과수토지 환지 부지정 이 경우인데, 여기도 사용수익 정지 나가라가 6글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수익 정지이죠. 여기도 핵심이 뭐고요? 그러니까 사용수익 정지. A가 사용수익 하게 되니까 B는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그래서 사용수익 정지 때문에 같은 문제에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 성격은 전혀 다른 거죠. 얘는 환지 종류 9가지 중에 환지 부지정에 대한 사용수익 정지이고, 어차피 새 땅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라 때릴 수 있고, 여기는 환지 애정지 지정을 통해서 사용수익이 바뀌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었고 11번 문제요.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환지예정지 지정되면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실된다.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와 용익권자는 사선거구형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사선거구형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뭐 맞다고 해야죠. 왜 7번이요? 지금 이 B1, B2 소유자 임차권자들에게 요 4번 땅이 뭐라고요? 환지예정지죠.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용수익 처분 다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타 권리자는 처분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그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토지의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7번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다고 하면 환지계획이 정해진 모든 자리에 환지계획 정해진 노란 색깔대로 사용수익이 시작되는 게 원칙. 그런데 땅바닥이 길쭉하거나 아니면 무슨 필요가 있으면 그러니까 109 1월 1일부터 사용수익 변경
209 3월 1일, 309 7월 1일부터 사용수익 변경. 끊어서 따로 끊어서 부분적으로 환지가 예정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동그라미 4번 환지증지가 지정된 경우 사선 거고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환지정지로 임시적으로 이전 X요. 소유권 첫째 줄 소유권 X요. 따라서 주체 끝에 소유권 변동 X요. 소유권 변동은 이 밤 12시 환지처분 공고일 밤 12시에 일어나는 거고, 소유권 중에 가장 핵심은 처분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 그 중에 소유권에 기초한 중에서 뭐만요? 사용수익만 변경시키는 거죠. 처분권 소유권 이전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5번 채비지 용도로 환지증지가 적용되면 시행자는 채비지를 사용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맞죠? 틀린 것은 4번. 12번 문제요. 12번.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신청과 동의를 크게 구분을 하시네요. 물론 법조문은 그렇죠. 칠판요. 신청 동의에 의한 부지정 때,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입체 완지할 수 있다.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나는 아파트 받으란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어로 봤을 때, 지금 이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신청과 동의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그 단어 법조문에는 신청이라고 써져 있죠.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X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주분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 동의와 신청에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조문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신청으로 되어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 과수소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으나 사선 그고요.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없다 X요. 7번요. 기준보다 더 줄 수도 있고 증환지, 기준보다 줄여서 줄 수도 있고 감환지. 왜요? 설계도에서 땅 모양이 반듯하게 선이 그어졌으니까 그 그어진 그어진 토지에 맞춰서 주는 거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 있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죠? 7번요.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도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권리자가 나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야 된다고요. 소유자가 안 받고 싶으면 기타 권리자도 설득해 내라고요. 소유자가 부지정, 그다음에 기타 권리자도 부지정 동의가 있어야 부지정으로 간다. 3번 맞죠? 4번 시장구수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에는 그냥 발표하면 끝이죠. 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된다. 뒤에 거 쌍 X요. 환지계획 인가는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가 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 중에 여기서는 시군구가 인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시군구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죠. 시군구 이상은 자치가 발표하면 끝이죠. 그냥 발표하면 끝이라고요. 더 이상 인가받는 게 없다고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군들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여군 군대에서 누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싹 불러. 누구까지요? 내 아래로 네 위까지. 뭐 집에서도 큰 잔치날 누가요? 싹 뭐야? 어디까지요? 내 아래로 네 위까지. 아무튼 그거 비슷하게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인가를 하니까 윗사람은 도장받을 게 없고 아랫사람만 인가를 받는 거죠. 시군구는 제가 발표하면 끝입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선 그고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경우에는 토지평가에 비해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XXX요. 다 거쳐야 되죠. 뭐 문장이 아무튼 그 흐름은 아시겠지만 숫자 1, 2, 3을 쓰면 다시요.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에다가 숫자 3번 평가하고자 할 때 사선 그거고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에다가 숫자 1 평가하게 하고 그 다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다가 숫자 2 쓰시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업자 자료가 올라와야죠. 그걸 놓고 전문가들이 검토 심의해서 새 땅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옳은 것은 3번. 그러니까 13번 문제요. 입체환지 설명 중 틀린 것은 괄호 단 다음에서 권리가액이란 환지계획상, 환지 후 조성토지 등에 대해서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가액, 그러니까 둘째 줄 액이란 환지계획상 환지 후 셋째 줄 권리가액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도시건사업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에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1번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입체환지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건축물 권리가액이 개발사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액의 100분의 70이죠. 80x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선 그고요. 시행자가 규약정관 시행규정으로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위에서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에 따른다. 구문 앞에 있었고요. 4번. 그렇지만 한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사선 그고요. 종전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5번. 그러니까 입체환지 신청하는 토지건축물의 소유자는 입체환지로 공급받은 건축물의 유형, 규모,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입체환지를 신청해야 된다. 나는 뭐 받고 싶다. 먼저 A모델, B모델과 신청해서 들어오라고요. 답은 2번. 14번 문제요.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저쪽 그 도시정비법의 어지간한 규정과 비슷하다고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입체환지로 건설된 주택 건축물을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7번요. 그러니까 입체환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C에게는 나중에 이 블럭에 아파트 300채를 준다고요. 무슨 계획대로 넘겨준다고요?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였고 신청을 해서 요건이 돼서 새 아파트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주택법 주 옆에다가 그러니까 1순위 X 1순위 2순위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주택법에는 1순위부터 먼저 신청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은 좀 1순위 2순위가 아닌 거죠. 일반 주택이 아니라고요. 2번. 입체환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환지계획 작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첫째 줄가 어려운 얘기인가요? 번역만 하면 되죠. 한 명이 그러니까 집 100개 하나 이상을 한 개, 두 개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100개예요. 한 사람이 집 100개 갖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에요. 몇 채요? 한 채 주는 거죠. 한 채 줍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 똑같은 취지이죠. 동그라미 3번.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소유자에 속하지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 표시요.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도록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첫째 줄 끝에 2명 이상 몇 명이요? 480명이요. 480명이 땅 하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채요? 한 채를 주는 거죠. 한 채를 주는 게 기본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한 채이죠. 공익사업이니까 한 채이지만 특별한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는 덜한 곳은 좀 많이 줄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이면 바글바글 지역이죠. 거기 있는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과밀 억제 권역이 첫째 줄에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 있을 때 여러 채를 줄 수가 있죠.
주택법에서도, 아니, 죄송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도 재건축사업,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동그라미 4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5번은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와 공공, 사업시행자, 자기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도시정비법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답은 앞쪽에 있었고요. 15번이요. 6줄이 이제 하나의 문제군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우리 본심에서 이제 문제도 끊어서 나옵니다. 뭐 무슨 그 법원 판결문을 보면 요즘에는 법원 판사도 그러니까 그 문장을 끊어서 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튼 뭐 무슨 진짜 무식하고 끔찍한 그런 못된 일들을 했었죠. 그냥 판결문이 마침표 하나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결문이요. 그러니까 그 79년 12월 12일 내란 음모 사건, 내란 음모였나요? 내란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판결문이 신문에 실렸는데, 그러니까 큰 신문에, 그러니까 이 아래는 하단 광고니까요. 한 면, 두 면을 가득 실은 판결문이 실렸습니다. 마침표 몇 개요? 한 개요. 아니, 지능이 모자라도 유분수지. 아무튼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판사들도 마침표를 여러 개를 찍습니다. 보시죠. 15번 문제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증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한 사항을 공고한 날 둘째 줄 앞에다가요. 그냥 공부 형식으로 가자고요. 최초 공개일이죠. 또는 투격지를 위해서 사업 시행 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부대가 따로 정하는 날 기준일의 사선거고요. 다음날 몇이요? 다음날부터 사선거고요. 그래서 둘째 줄 공고한 날, 넷째 줄 밤 12시, 그러니까 최초 공개일 밤 12시, 다음날 0시부터 다음 몇이요?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건 주물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 돈 줘서 내쫓는다고요. 판지정을 제한한다. 새 땅을 안 주거나 쫙 쥐땡이 땅 아니면 요건에 아무튼 이상한 게 일반적인 경우는 다른 땅을 줄 수 있다. 그런 경우로 틀린 X예요. 그럼 문제 다섯째 줄에 있는 어느 하나가 뭐예요? 총수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총수 증가. 그러니까 쪽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하는 거죠. 쪽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여러 개를 받아가려고 한다고요. 뭐 예를 들면 10,0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하나를 받아가고 10,0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하나를 받아가고 그다음에 돈을 받는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뭐 200제곱미터가 이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로 50개로 쪼개놓고 새 땅 조금씩 돈 내고 원가 내고 새 땅 50개를 받아가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200제곱미터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500제곱미터예요. 500제곱미터 20개로 쪼개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3-1 근데 3-2 만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500제곱미터 20개로 쪼개놓고 이름 달리해서,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당연히 200짜리 받고도 돈을 받는 거죠. 뭐 이렇게 할 리도 없겠죠. 그러니까 뭐 300제곱미터 그러니까 33개로 쪼개놓고 뭐 하나는 토막 남는다고 치고요. 그래서 돈 조금 원가 내고 받아가고 이 사람은 한 개를 받잖아요. 큰 땅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33개를 받는 거죠. 이런 투기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너는 가서 수박이나 쪼개. 뭘 쪼개. 땅 쪼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언제부터요? 넷째 줄 기준일 최초 공고일 밤 12시부터. 그냥 문장에 동그라미 1, 2, 3, 4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4 묶어서 다 쪽수 증가인 거죠. 총수 증가입니다. 1번 한 필지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 2번 단독주택 다주택을 다세주택으로 전환. 다세주택은 공동주택이어서 소유자 수가 많아지죠. 3번 하나 대지범위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주택권 주물을 토지 따로 주택권 주물 따로 각각 분리. 4번 나대지의 건축물 새로 건축 쪽수 증가.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다세주택이나 그 밖에 구분 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해서 토지 건축물 소유가 증가, 쪽수 증가 하는 것들은 다 투기꾼, 다 안 준다. 원래 있던 걸로 계산해서 그거 하나씩만 준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조합 설립인가 위에 조합원 지위 양도.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예, 그 개발법에서는 사고팔 수 없다 그런 거 없다고요. 자본주의 정당한 사건 사고팔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개똥이가 새 땅을 하나 받아가는 거나 소똥이한테 팔아서 개똥이 대신에 소똥이가 받아가는 거나 이 점이 공익사업에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도시정비법에서는 그러니까 투건조 개관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정 시점 뒤로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사고 팔아봤자 낡은 아파트 사고 팔아봤자 조합원 지위는 주지 않는다가 있지만 개발법에는 없습니다. 그냥 쪽수 증가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답은 5번인 거죠. 그러니까 16번 문제요. 환지방식 개발사업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환지방식 적용되는 도시개발기는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에다가 숫자 3 쓰시고요.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선그고요.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에다가 숫자 2 거친 후 x요. 감정평가업조라 이건 평가에다가 숫자 1 쓰고요. 그래서 결정에다가 숫자 3 쓰고요. 그래서 평가 자료가 올라와야죠. 그거 놓고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심의해서 세땅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고려사항에 현재 위치 해당되나 지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x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들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3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정지 정한 경우 사선그고요. 그러니까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조분 공고일까지 사선그고요.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 xxx 뭐만 못하는 거고요. 사용수익만 못하는 거죠. 사용수익 x, 사용수익만 정지되는 거지 모든 권리가 상실되는 건 아니죠.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해당 부분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사용수익 정지 세 글자 뭐라고요? 나가라 며칠이요? 30일 기간 두고 통지해야 된다. 15일 x 30일이죠. 1, 2, 3, 4가 거기까지는 다 틀려있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임차권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정지가 지정되어 임대차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사선그고요. 당사자는 해당 권리의 포기를 알 수 있는 바 권리 포기라는 손실을 해당 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보증금 돌리도 우선 누구에게요? 시행자에게요. 그러니까 시행자에게 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받아가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17번이요. 환지 틀린 것은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정한다. 동그라미 환지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종전의 토지, 위지면 토수루안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다. 맞고요. 이번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때에는 사선그고요. 특특 시장구청장 인가를 받는다. 맞고요. 그러니까 3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사선그고요. 결정 공고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어떤 결정이요? 잘 모르겠고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사용수익 하게 해야 된다. 그것도 틀렸죠. 아무튼 그래서요. 첫째 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사선그고요. 그냥 뒤에 거 싹 x예요. 뒤에 거 싹 x이죠. 그리고 지금 해설도 약간 위치가 다르고 다음 쪽에 있는 작은 2번이죠. 다음 쪽 꼬문바탕 중에 작은 2번 땡땡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기가 그날부터 해당 토지 해당 부분에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의 둘째 줄 30일 이상 기간 두고 미리 통지한다가 있죠. 다시 문제 와서 17번 문제에 동그라미 3번 한두 군데 손댈 수 없이 다 틀려있고 동그라미 4번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사선그고요. 환지 조문구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사선그고요. 밤 12시 맞나요? 출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군요. 너무 멀어져서 그러긴 한데
이제 환지 종료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거 지우고 하면요. 그냥 밤 12시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뒷 내용은요. 그러니까 그밖에 없죠. 계획 3개를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환지 예정지는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사 끝 발표가 있다고요. 공사 이제 마무리 점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듣는 게 있고 아무튼 지정권자가 공사 끝 발표를 하면 그로부터 며칠 안에요?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하는 거죠. 환지 처분을 공고한다고요. 그러면 공고한 날 밤 12시인 거죠. 그러니까 밤 12시고요. 그러니까 공고일 끝나는 때 공고일 밤 12시 그러니까 다음날 0시 다음날인 거죠. 이건 똑같은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0월 26일 27일로 할까요? 27일이고요. 그러니까 10월 28일인 거죠. 그러니까 10월 27일 공고가 있었다고요. 10월 27일 밤 12시 다음날 0시이죠. 그 밤 12시 그때 이제 젊은 분들은 몇몇 남자분들은 이제 길에 누워 있겠죠. 네, 아직도 이제 그 밤 12시까지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훌쩍훌쩍 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 밤 12시라고요. 밤 12시만 잡으시면 이쪽은 다 됐다고요. 됐습니다. 밤 12시 동그라미 4번 밤 12시 맞나요? 그럼 이걸 다음날이라고 부를까요? 밤 12시라는 표현 말고 다음날이라고 해도 좋고요. 다음날 0시니까요. 예, 다음날에 종전투지로 본다. 맞죠? 그 권리관계 싹 이전에 왔다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종전투지에 대한 임차권자는 사승거고요. 환지 예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때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출판요.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가 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맞죠? 틀린 것은 3번. 18번 문제요. 개발사업 시행자가 거쳐야 되는 환지 처분의 절차로 옳은 것은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맞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앞 세 덩어리 공사관리의 공고, 공로, 공고, 공사 관계서류의 공람, 의견, 제출까지를 단독으로 묶으시고 6글자 무슨 절차를 진행한다고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중공검사 신청하고 지정권자가 공사완료 공고하면 사업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칠판이요. 그거는 다 구분은 됐잖아요. 그때 밑에 해설을 보고 계시는군요. 해설을 줄여서 보자고요. 칠판이요. 주민의견 청취했고 지정권자에게 중공검사 신청 지정권자가 중공검사하고 공사완료 공고하면 그로부터 며칠 안에요?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한다고요. 답은 1번. 그런데 이거는 잘못 출제하면 여기 공사완료 공고가 뭐 어떻게 돼요? 아무튼 잘 몰라. 그러니까 뭐 그러겠죠. 아무튼 뭐 그것까지는 빼자고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번 문제요. 환지 처분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투지 등 권리는 그러니까 사성거고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에 사성거고요. 소멸한다. 다음날인가요? 다음날 맞나요? 동그라미 1번도 맞죠?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도 맞고 동그라미 4번도 맞아요. 7번이요. 그러니까 10월 27일 밤 24시와 10월 28일 0시 같은 시점이라고요. 예, 다음 날이고. 근데 얘는 꽤 없어지는 게 새로 새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꽤 없어지는 거니까 해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으면 종전투지의 뜬 권리는 환지처분 공부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는 거나 공부된 날이 끝나는 때나 다음날 0시나 똑같은 거라고요.
동그라미 1번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역권을 한지로 이전하지 않으면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선권 뒷부분 싹 X예요. 동그라미 2번 해설.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사선거고.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청 공유된 날 다음 날에 밤 12시에, 그러니까 공구된 날 밤 12시에 다음 날에 소멸한다. 맞죠? 해설은 그렇죠. 동그라미 2번 문제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채비지 보류주지 모두 다 환지계획 정한자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7번이요. 채비지는 사업 비용이니까 시행자가, 그 나머지 공공용지는 각각 정해진 자가, 환지계획 정해진 자가 가져가는 거지 모두 다 시행자가 가져간다. 그러면 틀리죠. 시행자가 X예요. 시행자가 X. 사선거고. 환중 공유된 날이 다음 날에 사선거고요.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사선거고요. 환지중 공유된 날 다음 날부터 사선거고요. 밤 12시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맞죠? 동그라미 5번. 환지중 공유된 날에 사선거고요. 정산금이 확정. 공구된 날 X예요. 공구된 갈매기. 동그라미 5번. 환지처분이 공구된 갈매기. 나르담이죠. 날의 다음. 날에 정산금이 확정되는 거죠. 옳은 것은 4번. 20번 문제요. 두째 줄 위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 주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5번. 입체환지라고 하죠. 다음에 21번이요. 환지처분, 옳은 것은 시행자는 환지처분 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개발계획 X예요. 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한다. 환지계획대로 처분하는 거니까 환지계획이죠. 개발계획이 아니라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알리고. 동그라미 2번. 환지처분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사선거고요. 다만 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사선거고요. 밤 12시 또는 다음날 밤 12시 공구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맞죠? 동그라미 3번. 환지처분 전에는 청산금 지급할 수 없다. X요. 여기 안 받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리 줘서 내보낼 수 있죠. 없다. 틀렸고. 동그라미 4번.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종전토지에 속하는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사선거고요. 뒤에 거 싹 X요. 환지계획대로 넘어간다. 환지계획이 정해진대로 넘어가고 현실화되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공고 60일 이내가 관할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고 토지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 첫째 줄 공고 60일 X 뭐고요? 14일이죠. 14일입니다. 7번 보시죠.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그로부터 며칠 내 환지처분이요? 60일 내 환지처분이고, 환지처분 공고했으면 며칠 내 등기고요. 14일 내 등기죠. 여기서 또 60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그러니까 22번이요. 환지처분 효과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사선거고요. 환지처분 공고 날의 다음 날부터 사선거고요. 밤 12시 또는 다음 날. 맞죠? 종전토지로 본다. 동그라미 2번. 환지처분은 사선거고요.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X요. 미치지 않는다. 주소는 뜯어갈 수가 없다고요. 공주와 세종에 걸려서 환지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뜯어와요? 아니죠.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사선거고요. 원칙은 존속한다. 그런데 뒷내용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없어진 경우 사선거고요. 환지처분 공단을 끝나는 때 사선거고요. 밤 12시 또는 다음날 밤 12시 맞죠? 소멸한다. 4번 보류지는 환지계획 정한 자가 사선거고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에 사선거고요. 밤 12시 또는 다음날 맞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청산권 사선거고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밤 12시 또는 다음날 맞죠? 확정된다. 틀린 것은 2번. 23번이요.
환지처분과 청산금.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등에서 제외할 수 없다 X요. 아주 작으면 새 땅 안 주죠. 2번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두째 줄에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X요.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동의, 그 다음에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3번 환지에 정해진 환지는 사선거고요. 환지처분 공고된 날부터 사선거고요. 밤 12시 또는 다음날 틀렸죠. 그래서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갈매기 날의 날부터 종료토지로 본다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4번 환지를 정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할 때쯤 결정에다가 계산 쓰시고요. 항상 번역해서 읽어야 되고 결정해야 하고 환지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데 청산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사선거고요.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에 밤 12시 또는 다음날 맞죠? 확정된다. 맞습니다. 5번 청산금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없다 X요. 다 끊어서 주고받을 수 있죠. 옳은 것은 4번. 그러니까 24번이요. 그러니까 청산금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맞죠? 기준보다 더 주거나 기준보다 덜 준 것. 지문 순서는 동그라미 2번, 3번입니다만 내용을 볼 때는 동그라미 3번, 2번으로 가는 게 낫고요. 동그라미 3번 토지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중간에라도 돈 줘서 내보낼 수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과수토지에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청산금을 교부하는데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계산해서 돈을 주는 거지 5만원짜리 바구니에다 넣어놓고 같이 집을 만큼 집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4번 청산금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다 X요. 동그라미 5번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돼 있죠. 답은 4번. 25번 문제요. 영유권자 권리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된 임대료, 기타 사용료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깎아도 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권리포기 계약을 해지해서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조금 못 쓰게 된 사람이 출판요. C가 요만큼을 못 쓰게 됐죠. 깎아도 하면 깎아줘야 된다고요. 근데 깎아주는 게 기분 싫다고요? 기분 안 좋다고요? 그러면은 보증금 다 돌려주든지 동그라미 보증금 다 돌려주든지 권리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권리를 설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그 권리포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D 이 사람은 아예 못 쓰게 됐으니까 보증금 돌리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포기 계약 해지는 환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해야 된다. 환제증지가 있으면 환제증지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환제증지가 없으면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주장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목적 불능으로 권리포기 계약 해지한 때는 시행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X요. 땅 주인 돈 없잖아요. 우선 시행자한테 돌려달라고 하고 시행자가 우선 갚아주고 나중에 받아내면 되는 거죠. 틀린 것 5번. 26번이요. 동의자 수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사선거고요.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선거고요. 그런 예외는 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원칙은 알아야 되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니까요. 환제방식 개발사업에 대한 첫째 주택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선 그구역 환지하려면 환지 구역 지정하려면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적용되는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또는 X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와가 틀렸다는 거고요. 또는 틀려서 와.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하고자 하는 자가 사선 그구역 토지 소유자가 이제 민간이죠. 또는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일정한 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에는 사선 그구역 지정과 요청과 제한, 민간 제한 면적 3분의 2이죠.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이 3분의 2입니다.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주식구역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번 맞고요. 4번요. 민간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선 그구역 민간 수용 요건이죠.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두 줄 끝에 나와요. 토지를 소유하고 셋째 줄에 지소유자 X요. 지소유자 X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수용하려면 직구시 좀 있고 남의 걸 수용해야죠.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시행자가 입주한지 처분하려면 미리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신청. 법조문은 신청입니다. 법조문은 신청이고요. 뭐 다른 거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신청과 동의 글자를 바꾼 게 깔끔하게 한 거지. 뭐 내용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법조문은 신청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5번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입주한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기타요. 다음 178조요. 보칙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사선 그구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선 그구역 행정심판법에 따라 XX 행정심판법에는 세부적인 규정은 없고 저 아래 해설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으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한 공공시설은 중공후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한 공공시설은 사선 그구역 중공후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사선 그구역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선 그구역 시행자 X 시군구가 관리한다. 동그라미 3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공모 동그라미 3번 앞에 공모 쉼표 신도시 공모 때나 신도시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해당 구역 안에서 복합적 기능 바로 넘어가세요.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100만 X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은 돼야죠. 참고로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공공시설은 관리 중에 귀속될 때까지 셋째 줄 시행자가 관리하는 거였고요. 동그라미 5번 환지행지 지정이나 사용수익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해당 부분은 사선 그구역 환지행지 지정이나 사용수익 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사선 그구역 특 시군구 XXXX 시행자가 관리한다.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 땅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동그라미 5번은요. 답은 3번. 2번 문제요. 개발법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 보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5번 X요. 5번 행정처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객, 인가는 지정권자 X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가 하죠. 시군구가 합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시설의 설치 의무자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다는데요. 5번을 보려면 4번, 5번을 같이 봐야 되네요. 근데 아무튼 시험에는 안 나온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사실은 그거고요. 지금 전부 다 원칙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시설은 그 해당 시설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러니까 전부 환지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권의 그러니까 전기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지중설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선 그고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 비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동그라미 5번 전부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권의 전기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지중설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선 그고요. 전기시설 공급하는 자가 3분의 1 X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 비율로 부담한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설로면 좀 전기사업자에게 혜택이 되는 거죠. 다음 와서요. 4번 문제도 또 4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전부환지일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 뭔 얘기요? 지중설로가 빠져 있으면 동그라미 4번이 안 되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4번 문제 동그라미 4번 X고요. 지금 앞에 봤던 문제가 있었죠. 지중설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어서 4번이 아니고 4번은 틀렸고 1, 2, 3, 5는 맞답니다. 다음 와서요. 이쪽 보칙은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어요. 그냥 편히 넘어가시자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두 문제 안 해놓고 나면 괜히 뭔가 찝찝하게 느껴지니까 짚는 거죠. 5번 문제 틀린 것은 먼저 감가보상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요. 2번 동그라미 1번 감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행자가 행정청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토지가액 총액이 사선 그고요. 시행전 토지가액 총액보다 감소한 때에 사선 그고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아무튼 시험은 나온 적 없고요. 옛날 땅 그러니까 그 종전형 그러니까 80에 만원씩 여기 그러니까 40에 10만원씩이면 옛날 개인 땅값 다 합쳐서 80 그러니까 새 신도시 땅 개인 땅값 다 합쳐서 4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옛날 땅값 1씩에서 80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들이부었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들이부었으니까 그러니까 땅 가치는 올라간다고요. 근데 보통은 10배 뛰는데 얘는 1.5배를 뛰었습니다. 1.5배 뛰어서 전부 얼마예요? 60이 된 거죠. 왜 딴 데는 10배가 뛰는데 여기는 1.5배밖에 안 뛰었어요? 쟤네들이 공공시설을 넣는다고요. 쓰레기, 소각장, 납골당,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장장 그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땅값이 많이 뛸 리가 없죠.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예요? 20만큼 손해죠. 그러니까 20만큼을 보태주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있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감가보상금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임차권 지상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X요.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둘째 줄에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써져 있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문제요. 그러니까 6번 도시개발법상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용지공과 순환개발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세입자, 주거 안정 등을 위해서 주거 생활 시대 조사, 주택 수요 조사 결과를 교류해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할 수 있다. X요. 해야 한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으시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역시 셋째 줄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용지,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그라미 3, 4, 5 묶으시고, 동그라미 3, 4, 5 묶어서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다섯째 줄 끝에요. 순차적으로 개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자 보호는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고 3, 4, 5 세부적인 사항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아무튼 보칙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환지까지를 보셨죠. 이상들입니다. 이상들 그렇고요. 예, 아무튼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 밤 12시만 잡으시면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환지 두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다고요.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